비록 세상을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아요. 마음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삶의 깊이로 세상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보이지 않는 빛이 존재해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순간 진정한 위안과 행복이 찾아오죠. 1880년 여름 엘라베마의 작은 마을 퍼스컴비아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헬렌 애덤스 켈러. 세상에 온 지 채 2년이 되기 전 높은 열병이 그 작은 몸을 휩쓸고 지나갔죠. 병이 물러간 뒤 남은 것은 깊은 침묵과 끝없는 어둠이었어요.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은 어린 헬렌은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고립된 세계에 갇혔어요. 소리도 빛도 없는 그 세계에서 어린 소녀는 분노하고 울부짖었죠.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작은 가슴 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손을 뻗어도 닿는 것은 어둠뿐이었고 입을 열어도 들려오는 것은 고요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시작되었어요. 헬렌의 부모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앤 설리번이라는 젊은 교사를 만나게 되었죠. 설리번 선생 역시 어린 시절 시력의 대부분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녀는 어둠이 무엇인지, 고립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인지 알고 있었죠. 1887년 3월 20살의 앤 설리번이 켈러 가문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야생동물처럼 거칠어진 7살 소녀였어요. 헬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언어가 없었기에 감정을 표현할 방법도 없었고 세상을 이해할 틀도 없었죠. 설리번 선생은 참을성 있게 헬렌의 손바닥에 글자를 그려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헬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선생의 손가락은 그저 이상한 감촉일 뿐이었죠. 하지만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형을 주면서 손바닥에 DOLL이라고 철자했고 물을 만지게 하면서 워터라고 철자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이 한쪽 손 위로 흘러내리는 동안 다른 손바닥에 선생이 워터라고 철자하는 순간 헬렌의 세계에 빛이 터졌어요. 갑자기 그 모든 움직임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죠. 손바닥의 기호들이 세상의 사물들과 연결되었어요. 언어라는 열쇠가 어둠의 감옥 문을 열어젖힌 거예요. 그날 이후 헬렌은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단어들을 삼켰어요. 모든 것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죠. 나무, 하늘, 어머니, 아버지, 사랑, 슬픔. 하루에 수십 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웠어요. 세상이 갑자기 넓어졌죠. 어둠은 여전히 어둠이었지만 이제 그 어둠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고요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 속에서 헬렌은 언어로 세상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손끝의 촉각만으로 선생의 입술 움직임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웠고 점자로 책을 읽었으며 타자기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장애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장애가 만든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헬렌 켈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인간 정신이 얼마나 강인한지 깨닫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절망했을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세계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헬렌은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촉각이 있었고 후각이 있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죠.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이 그녀를 레드클리프 대학까지 이끌었어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대학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녀는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웠고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어요. 설리번 선생이 모든 강의를 손바닥에 통역해 주었고 헬렌은 그 모든 내용을 점자로 필기했죠. 대학 시절 헬렌이 겪은 고난은 상상을 초월해요. 다른 학생들은 눈으로 교과서를 읽고 귀로 강의를 들었지만 헬렌은 모든 것을 손끝으로 배워야 했어요. 책 한 권을 읽는데 다른 사람의 몇 배 시간이 걸렸죠. 시험을 볼 때도 점자 타자기를 사용해야 했고 실험 수업에서는 촉각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죠. 지식의 세계가 자신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침묵 속에서도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기적이었어요. 1904년 24살의 나이로 우등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헬렌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죠.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는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죠. 자신들의 작은 어려움이 부끄러워졌어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는데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자신들이 초라해 보였죠. 헬렌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강연했어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여성의 참정권을 지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발음이 어눌했고 억양이 이상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청중들은 그녀의 불완전한 발음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들었어요. 헬렌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장애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인간 정신은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장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적은 장애를 가지고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동시에 자신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며 겸손해졌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싸우고 있는 영웅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난, 질병, 차별, 전쟁. 인간이 겪는 고난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헬렌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는 자연을 느끼는 방식이었어요.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나무의 결을 손으로 읽었어요. 껍질이 거친 질감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꼈고 나뭇잎의 섬세한 맥락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죠.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진동으로 음악을 느꼈어요. 라디오에 손을 대고 그 떨림을 통해 멜로디를 상상했죠. 피아노의 건반을 직접 만지면서 음의 높낮이를 촉각으로 구분했어요. 봄이 오면 땅에서 올라오는 따스함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았고
꽃잎의 부드러운 감촉과 향기로 생명의 부활을 축하했어요. 어느 봄날 헬렌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설리번 선생이 그녀의 손을 이끌어 갓 피어난 장미꽃에 대었죠. 헬렌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꽃잎을 더듬었어요. 비단처럼 부드러운 그 촉감에서 그녀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그 향에서 그녀는 기쁨이 무엇인지 느꼈죠. 선생이 손바닥에 철자했어요. 장미는 가시가 있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헬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가시 때문에 장미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삶의 고난 때문에 살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삶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의미를 결코 발견할 수 없죠. 헬렌은 평생 설리번 선생과 함께 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교사와 학생을 넘어섰죠. 그들은 자매였고 친구였고 동반자였어요. 설리번은 헬렌의 눈이 되어 주었고 귀가 되어 주었으며 때로는 목소리가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헬렌 역시 설리번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헬렌의 끝없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설리번에게 삶의 목적을 주었죠. 헬렌의 성취는 설리번의 성취이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완성시켰어요. 1936년 설리번이 세상을 떠났을 때 헬렌은 마치 자신의 반쪽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헬렌은 슬픔 속에 머물지 않았어요. 설리번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 함께 나눈 모든 순간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 중 하나예요. 헬렌은 그 슬픔을 온전히 느꼈어요. 눈물을 흘렸고 밤마다 설리번의 손길을 그리워했어요. 손바닥에 철자하던 그 손길, 자신을 어둠에서 끌어낸 그 손길이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헬렌은 깨달았어요. 설리번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배움의 기쁨, 도전하는 용기,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설리번의 유산이었어요. 헬렌은 그 유산을 세상과 나누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죠. 전쟁의 시기에 헬렌은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문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사지를 잃었어요. 그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죠. 한때 건강했던 몸이 이제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헬렌은 그들의 병상을 찾아갔어요. 손으로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위로했죠.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증거였어요. 장애를 가지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많은 군인들이 헬렌을 만난 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한 젊은 병사가 있었어요. 폭격으로 두 눈을 잃고 한쪽 팔도 잃었죠. 그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몸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이었죠. 헬렌이 그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는 차가운 침묵으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남은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찾았는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했는지,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과 진심이 병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몇 달 후 그 병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재활 훈련을 받고 있으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고. 헬렌은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헬렌 켈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관점의 힘이에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죠. 헬렌은 자신의 장애를 저주가 아닌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녀는 종종 자신의 장애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애가 자신을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볼 수 없었기에 표면이 아닌 본질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들을 수 없었기에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죠. 고난이 없었다면 그녀는 결코 그런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은 누군가 헬렌에게 물었어요. 만약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헬렌은 신중하게 답했어요. 첫째 날에는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설리번 선생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 그들의 눈 속에서 사랑과 헌신을 보고 싶다고요. 둘째 날에는 자연을 보고 싶다고요. 해가 뜨는 것,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강물이 흐르는 것, 생명의 경이로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요. 셋째 날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싶다고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인간 삶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목격하고 싶다고요. 이 대답은 많은 것을 시사해요. 헬렌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것이나 웅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 자연, 일상,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귀한 것이었죠.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를 보고 듣지만 정작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까요?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오히려 감사할 줄 몰라요. 헬렌은 적게 가졌지만 가진 것 하나하나에 온전히 감사했어요. 그녀는 책을 사랑했어요. 점자로 읽을 수 있는 책의 수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녀는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을 탐독했어요. 셰익스피어, 괴테, 성경, 철학서, 역사책, 책 속에서 그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위대한 정신들과 만났어요. 소크라테스와 대화하고, 단테와 함께 지옥을 여행하고, 워즈워스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죠. 책은 그녀에게 날개를 주었어요. 몸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자유로웠어요. 상상력은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학은 나의 낙원이다. 거기서 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헬렌은 또한 글을 썼어요. 12권이 넘는 책과 수백 편의 에세이를 남겼어요. 그녀의 문체는 아름다웠어요. 시각적 이미지가 풍부했는데 이것이 아이러니였죠.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 시각적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재구성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촉각으로 형태를 파악하고
상상력으로 빈 공간을 채웠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도가 있었어요. 비록 그 지도가 다른 사람들의 것과 조금 다를지라도 그것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완전했어요. 글을 쓰면서 헬렌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어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상실,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 감정들을 깊이 있게 다뤘어요. 그녀의 글은 독자들의 가슴에 닿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고 두려움을 인정했으며 의심의 순간도 고백했죠. 그녀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투쟁하는 인간이었어요. 바로 그 인간적 면모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어요.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약함을 가진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어느 겨울밤 헬렌은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죠. 공기의 습도가 변했고 온도가 떨어졌으며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창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어요. 차갑고 섬세한 그 결정체가 손바닥에서 녹아내렸어요. 순간적인 아름다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물다 가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아니라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예요. 눈송이는 짧은 순간 존재하지만 그 순간 완벽한 아름다움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헬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또 다른 모험으로 여겼어요. 삶이 하나의 학습 과정이라면 죽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녀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조적이지 않았어요.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 지혜를 찾았죠. 중요한 것은 특정 교리가 아니라 사랑과 연민, 정의와 진리를 향한 노력이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행위는 남는다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친절, 나눈 사랑, 전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파문처럼 퍼져나간다고요. 평생 동안 헬렌은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장애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인종평등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비판받기도 했죠.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단지 영감을 주는 존재로만 남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헬렌은 거부했어요. 영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공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말했어요. 한 번은 노동자 파업 현장을 방문했어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헬렌은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그 손에서 그녀는 고통을 느꼈어요. 하루 종일 기계를 다루고 무거운 것을 나르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손. 그 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녀는 믿었어요. 연설에서 그녀는 말했죠. 나는 볼 수 없지만 불의는 본다. 들을 수 없지만 억압받는 자들의 외침을 듣는다. 그녀의 말은 힘이 있었어요. 특권을 가진 사람의 동정이 아니라 고난을 아는 사람의 연대였죠. 헬렌의 우정도 특별했어요. 마크 트웨이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유머 감각을 공유했고 세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눴죠. 트웨이는 헬렌을 나폴레옹과 함께 19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두 인물 중 하나라고 불렀어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평생 친구였어요. 전화기를 발명한 벨은 청각 장애인 교육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고 어린 헬렌을 앤 설리번과 연결시켜준 사람이었죠. 그들의 우정은 지적 교류이기도 했어요. 편지를 통해 철학, 과학, 문학, 정치에 대해 토론했어요. 헬렌은 고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비록 보고 듣지 못했지만 깊은 우정의 네트워크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헬렌도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요. 젊은 시절 그녀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피터 페이건이라는 젊은 비서였죠. 두 사람은 결혼을 계획했지만 헬렌의 가족이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장애를 가진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국 그 관계는 끝났고 헬렌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장애인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으며 완전한 인간관계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었어요. 개인적 슬픔이 보편적 연민으로 승화되었어요.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모든 이들, 사회의 편견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공감이 깊어졌죠. 그녀는 사랑에 대해 글을 썼어요. 낭만적 사랑뿐만 아니라 인류의 우정, 헌신. 사랑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형태의 사랑은 귀하다고 믿었어요. 자신은 결혼하지 못했지만 설리번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유대, 세상을 향한 사랑 속에서 충만함을 찾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헬렌은 더욱 철학적이 되었어요. 삶의 의미에 대해, 고통의 목적에 대해, 행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했어요.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어요.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 태도에 달려 있다고요. 완벽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도 불행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 의미를 찾는 능력, 타인과 연결되는 기쁨에서 와요. 헬렌 자신이 그 살아있는 예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참하다고 여길 조건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행복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인생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상실이 있었지만 그 상실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었다. 어둠이 있었지만 그 어둠이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헬렌 켈러의 위대함이었어요.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의 기회로 삼았어요. 장애를 저주로 보지 않고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였죠. 그녀의 낙관주의는 순진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성숙한 낙관주의였어요.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하면서도 헬렌은 평화를 믿었어요. 수백만 명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문명이 야만으로 퇴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인류가 결국 더 나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어요. 자신이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를 극복했듯이 인류도 전쟁과 증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개인도 변화할 수 있다면 사회도 변화할 수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전쟁에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죠. 헬렌은 교육을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로 보았어요. 무지가 편견을 낳고 편견이 증오를 낳고 증오가 폭력을 낳아요. 교육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지식은 이해를 가져오고 이해는 연민을 낳고 연민은 평화로 이어져요. 그녀 자신이 교육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설리번 선생이 그녀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녀는 평생 야생아로 남았을 거예요. 교육이 그녀를 인간으로, 시민으로, 세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아이,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세계 각국을 방문하면서 헬렌은 수많은 장애 아동들을 만났어요. 일본, 인도, 중동, 남미, 어디를 가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었고 대부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헬렌은 그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단지 적절한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었죠. 그녀는 각국 정부에 장애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많은 나라에서 그녀의 방문을 계기로 장애인 교육 정책이 개선되었어요.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일본에서 헬렌은 전쟁으로 장애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원폭 생존자들, 부상당한 군인들, 전쟁 고아들. 그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지만 헬렌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상처는 아물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헬렌의 방문에 크게 감동했어요. 적국 출신이었지만 그녀는 증오가 아닌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비난이 아닌 격려를 가지고 왔죠. 그녀의 존재는 화해와 치유의 상징이 되었어요. 헬렌은 정치적으로도 용감했어요. 냉전 시대에 그녀는 양쪽 진영 모두를 비판했어요. 미국의 인종차별을 비난했고 소련의 억압도 비판했어요. 그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정의와 인권의 편에 섰어요. 이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서 비난받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인기를 얻는 것보다 중요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하는 것이 안전할 때가 있지만 그 안전은 비겁함의 대가다. 말년에 헬렌은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여러 차례 뇌졸중을 겪었고 활동이 제한되었어요.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방문객들을 만났고 편지를 썼으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1968년 여름 헬렌은 조용히 잠들었어요. 88살의 나이였어요. 그녀의 유해는 화장되어 워싱턴 국립대성당에 안장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었어요. 한 시대의 거인이 떠났죠. 하지만 헬렌 켈러는 죽지 않았어요. 그녀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녀가 남긴 책들은 여전히 읽히고 그녀의 말들은 여전히 인용되며 그녀의 삶은 여전히 영감을 주죠.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헬렌의 메시지는 여전히 현재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난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역경이 있고 장애가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헬렌의 시대보다 훨씬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발달했고 의료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육체적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에게는 재능이 없어라는 자기 제한적 믿음이에요. 헬렌 켈러의 삶은 이런 믿음에 도전해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책을 쓰고 세계를 변화시켰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헬렌의 성공에는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헌신적인 설리번 선생, 지지해준 가족, 교육의 기회, 시대적 행운. 그녀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설리번이 손바닥에 워터를 철자했을 때 헬렌이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이상한 감촉으로 끝났을 거예요. 대학 입학 기회가 왔을 때 헬렌이 끝없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졸업하지 못했을 거예요. 헬렌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헬렌에게 설리번이 있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해요. 때로는 교사, 때로는 친구, 때로는 가족.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로 여겨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함의 표시죠. 동시에 헬렌의 삶은 우리에게 타인을 돕는 것의 의미도 가르쳐줘요. 설리번은 헬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삶 대부분을 바쳤어요. 이것은 희생이었지만 동시에 설리번 자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주었어요. 헬렌의 성공은 설리번의 성공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타인을 도울 때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받아요. 의미, 목적, 연결감, 사랑. 이 모든 것이 돕는 행위에서 나와요. 헬렌은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태도를 가르쳐줘요.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볼 수 없었지만 만질 수 있었어요. 들을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말하기 어려웠지만 글을 쓸 수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비교는 기쁨을 훔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거예요. 헬렌의 삶은 또한 인내의 가치를 보여줘요. 그녀의 성공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년간의 노력, 좌절, 다시 시도의 결과였죠. 처음 워터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오늘날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요. 빠른 결과를 원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가능해져요. 헬렌은 또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했어요. 자신의 고통을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죠. 이것이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고통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을 나누고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때 고통은 변화의 씨앗이 되죠. 그녀의 신앙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헬렌은 깊은 영적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에 대한 믿음이 어려운 시기에 그녀를 지탱해 주었죠. 하지만 그녀의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았어요. 의문을 제기했고 의심했으며 씨름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 더 깊고 성숙한 믿음에 도달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련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믿었죠. 헬렌의 유머, 감각도 주목할 만해요. 자신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종종 자신의 장애에 대해 농담을 했죠. 한 번은 누군가 당신은 정말 용감하시군요 라고 말했을 때 용감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유머는 고통을 견디는 중요한 도구예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면 무게에 짓눌려요. 가끔 웃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상황 위로 올라설 수 있어요. 그녀는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볼 수 없었지만 아름다움을 이해했어요. 시의 아름다움, 음악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 정신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눈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헬렌은 손끝으로 꽃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진동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며 촉각으로 촉각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어린 왕자의 여우 말이 맞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표면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요. 헬렌은 자연을 사랑했어요. 숲을 산책하고 정원을 가꾸고 동물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자연은 그녀에게 평화를 주었어요.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듯이 그녀도 자신의 내면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 않듯이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내면의 뿌리가 깊으면 견딜 수 있어요. 자연은 또한 그녀에게 변화와 성장의 법칙을 가르쳤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듯이 때로는 오래된 것이 죽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나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어둠의 시기를 겪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죠. 그녀는 예술도 사랑했어요. 조각 작품을 손으로 더듬으며 형태를 파악했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만졌을 때 그 완벽한 비례와 힘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졌을 때 인간 정신의 깊이를 느꼈죠. 예술은 언어를 초월해요. 시각이 없어도 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헬렌은 예술이 인간을 고양시킨다고 믿었어요. 일상의 평범함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을 경험하게 한다고 믿었죠. 음악에 대한 그녀의 사랑도 특별했어요. 듣지 못했지만 음악을 느꼈어요. 라디오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꼈고 피아노를 직접 만지며 음의 차이를 구분했어요. 베토벤을 특히 좋아했는데 베토벤 역시 청력을 잃고도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기 때문이에요.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한 또 다른 영혼. 헬렌은 음악이 감정의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표현해요. 기쁨, 슬픔, 그리움, 희망. 모든 인간 감정이 음악 속에 있죠. 헬렌의 삶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녀의 독립성이에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자 했어요.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움직이려 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아들였지만 불필요한 의존은 거부했어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력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해요. 이것이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헬렌은 동정을 원하지 않았어요. 존중을 원했어요.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했죠. 그녀는 또한 지적 독립성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책을 읽고 정보를 모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정치적 견해를 바꾸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양심을 따랐어요. 진정한 자유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상태에서 와요. 몸은 제한되어 있어도 정신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헬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삶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헬렌은 많은 시간을 회고하며 보냈어요. 긴 여정을 돌아보고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배운 교훈들을 정리했어요. 그녀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인간 존재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모든 다른 것은 부차적이에요. 성공, 명성, 부, 이 모든 것이 사랑 없이는 공허해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가장 가난한 삶도 풍요로워요. 헬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이 말은 그녀 삶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 희망, 용기, 친절, 연민. 이것들은 측정할 수 없고 무게를 잴 수 없으며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헬렌은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유산은 계속 이어져요. 전 세계에 헬렌 켈러의 이름을 딴 학교, 병원, 재단이 있어요. 매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배워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아요.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위한 거예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 환경적 한계.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핑계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것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묻게 돼요. 나는 내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에 가로막히고 게으름에 빠지고 변명을 만들어요. 하지만 헬렌의 삶은 그런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녀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각자의 상황은 달라요. 헬렌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필요도 역사의 이름을 남길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작은 친절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돕는 것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헬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나 혼자라도 무언가는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헬렌의 시대와 많이 달라요. 기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화했으며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고 의미를 찾으며 고통과 씨름해요. 헬렌의 삶은 우리에게 이 보편적 인간 경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줘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한계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둠을 없앨 수는 없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죠. 헬렌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로하는 이유는 그녀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도 실패했고 좌절했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갔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어두웠지만 빛을 찾았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깊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